네, 안녕하셨어요? 어느새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152개의 경전 중에 매주 한 개의 경전씩 공부를 해나가자 라는 이 대장정 중에 벌써 두 번째 품의 마지막 20번 경을 공부하는 순서에까지 왔습니다. 참 보면 시간은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니까야 152개 경전을 단지 경을 읽어가는 공부도 아니고 사부 니까야를 꿰어서 마지막 니까야의 관통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직접 설한 이 가르침의 체계를 새롭게 만들자. 그야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중심에서 이 일을 하자라고 사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20번째 경까지를 왔고 정말 우리가 또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이 20개를 왔다라는 것과 병행해서 이 경 안에 각각의 경의 직접적인 주제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 경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경마다 나타나는 대로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하든가 또는 두 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공부가 병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의 본질인 거죠. 19번 경을 하는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지금 작업하는 것이 25번까지의 확장된 주제를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두 분 법부님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좀 하자라는 데서는 그 주제의 확장 중에 확장된 주제의 25번 주제를 함께 공부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간 공부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한 훌륭한 일을 우리가 해가고 있다. 20번째 경을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두 번째 품이 11, 12, 13, 14경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좀 어려운 경이었고 이어서 15, 16, 17번 경은 어찌 보면 좀 쉬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이 확장되는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18번, 19번 그리고 오늘 공부할 20번까지 이 세 개의 경은 법부님, 이 세 개의 경의 공통된 주제가 뭘까요? 뭐였죠? 18번 경 꿀과 자의 경 19번 경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윗닦아 경이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경이 생각 떠오름의 구성 경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18번 경에서도 왜 갑자기 안전 문자가 막 들어오면서 페이스북 방송이 끊어질까? 18번 꿀과자의 경에서는
그 뭐 원인이 있을 때 빠빤자 산야 상카가 생긴다. 부처님 이 부분을 당신의 주장, 나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라고 할 때 그 중심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마하카짜나 존자가 그 부분을 아비담마 그 부분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안과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따나가가지고 수상 다음에 윗닦아를 말하잖아요. 그죠? 윗닦아에 이어가지고 빠빤자 이건 그 표현이었죠? 닦아라고 하는 우리 삶의 내면에 심오한 영역이 있죠. 닦아라고 하는 몸통에서 윗닦아로 나와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으로 외길로 생각 과정이 이어졌다가 사유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면 확산하는 사유의 확산, 요거 빠빤자였죠. 이렇게 이제 그 윗닦아로 시작해서 빠빤자로 가고 이어서 빠빤자 산야상카로 이런 연결되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8번 꿀과자의 경도 그 중심의 한 자리에 윗닦아가 있다고요. 윗닦아로부터 시작하는,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윗닦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윗닦아가 뭐냐 라고 하니 어쨌든 행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요.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출발하는 그 자리를 윗닦아라고 이름을 붙였고, 왜 윗닦아냐 라고 하니 조어적으로 닦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떠나는, 이래서 행위 이전, 행위 가운데도 뭔가 말의 행위 이전이니까 생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각 이전에 자리한 것으로 닦아라는 게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이면서 닦아로부터 떠난다라는 조어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행위 이전의 것으로 닦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 거죠. 그럴 때에 부처님은 닦아왔자라 라고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나의 깨달음, 이래가지고 닦아 윗닦아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꿀과자의 경 이 자리에서도 빠빤자로 설명이 되기 전에 윗닦아라고 하는 이 자리를 먼저 지시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윗닦아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박고부님, 우리 그 이어지는 가르침, 그 아누사사니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그 이어지는 가르침의 뒤에서 본 거로 세 가지 비범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그리고 그렇죠,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이거잖아. 그럴 때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말하자면 이게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그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뭐가 나와?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 인식에도 행위에도 그렇죠. 이렇게 윗닦아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이렇게 자의하지 말고 이렇게 자의하라 라고 해서 행위가 시작하는 그 자리 윗닦아를 제어할 것. 인식의 자리에서 이치에 맞는 자의를 할 것. 그리고 닦아 내면에서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윗닦아를 접근해 보면, 행위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 그러기 때문에 윗닦아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무지하게 크다. 그리고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면
이 메커니즘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갑작스런 삶의 메커니즘을 표현할 때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가 우리 삶을 구성한다. 그래서 행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작은 순환고리가 창당, 관심으로서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작은 순환고리가 있잖아. 그런가 하면 행위의 결과로 상을 잠재시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잠재 순환고리가 있다고. 그리고 행위의 결과에 또 하나가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라고 해서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설명되는 거죠. 그럴 때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변화된 나, 이것이 12연기가 말하는 유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순환되어 돌아와가지고 육내입정, 이렇게 인식주관, 몸과 함께 인식주관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설명되잖아요.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행위를 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로서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위탁가가 뭐냐라고 하니 그 삶의 모든, 그러니까 삶의 설명의 시작이 되는 행위, 그 행위의 시작점이 위탁가라고. 그래서 위탁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8번 경에서도 조건이 있을 때 빡반자 삼냐 상카가 생겨서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도 마하가짜나 존자가 아비담마하는 경에 대한 해석,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바로 이런 연결 과정에서 윗닦가가 지시되고 윗닦가로부터 빡반자가 지시되는 이런 과정을 본 거고. 자, 그런가 하면 19번 경우는 어땠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그 윗닦가를 놓고 야, 윗닦가가 행위의 시작점이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윗닦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 공부한 경은 19번 경은 부처님이 아직 부처되기 이전 요때의 이야기로 주제로 하는 거죠. 부처되기가 깨달음 이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라고 경이 시작하면서 부처님,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공부 과정이 있었다. 이런 그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를 말하는 경들이 또 우리가 용례가 정리되어 있죠. 그 보살이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윗닦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봤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인식과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인식으로는 찬다, 관심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인식은 닦다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로 전달이 된다. 그런데 이 행위가 출발하는 이 자리가 닦아다. 이렇게 지금 위 닦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이제 가래가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제 닦아에 초점을 맞추면, 자, 이렇게 볼 때 18번 경은 이 행위에서 행위라는 것이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업 중에 상가빠, 사유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빠빤자라고 하는 사유의 확산 요 부분을 말하면서 빠빤자 앞에 윗다가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식이 머문다. 이러면 상은 잠재해서 딱가로 그 작용이 연결되고 머문 식은 존재를 바꾸어 가지고 인식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방금 설명한 작은 순환고리, 잠재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런 세 개의 순환 구조가 행위를 시작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18번 경에서는 윗다가로 빠빤자로 잠재된 상 이러면 빠빤자 산냐. 그리고 이 안에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18번 경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19번 경으로 오면 어떤 거예요? 윗다가가 이렇게 중요한 행위. 우리가 사실 저 불교 인문 1번에서도 우리가 내세우는 말이 뭐예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행위를 시발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시작 자리가 행위라는 시작의 시작의 시작 이렇게 말하는 이 윗다가에 대해서 19번 경에서는 윗다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 윗다가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으로 윗다가를 정리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 깨달음 이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내가 이 윗다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소유의 윗다가, 분노의 윗다가, 폭력의 윗다가, 까마 윗다가, 부야바다 윗다가, 위행사 윗다가. 그런가 하면 이게 한 부분이라면 또 한 부분은 출리의 윗다가, 분노하지 않음의 윗다가, 비폭력의 윗다가. 이렇게 나눈 거죠. 네컴마 윗다가, 부야바다 윗다가, 위행사 윗다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박부부님 요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다가는 특징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윗다가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 떠오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서? 윗다가에서. 근데 내가 떠올리는 게 능동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고 다가 안에 있는 난디라는 것이 난디가 윗다가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윗다가는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 의미, 생각 떠오름 이랬잖아. 이러한 윗다가 그래서 소유의 윗다가, 분노의 윗다가, 폭력의 윗다가가 떠오르면 어찌 된다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병은 그렇게 말했죠? 나도 남도. 그렇죠.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친다. 이래 되는 거잖아. 어쨌든 한마디로 박부부님 그 말이지 나쁜 거야, 그죠?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퇴보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쪽 부분에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면 어떡하라고? 숙고하라 그랬죠. 이것은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나쁜 거요 라고 숙고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행위가 출발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자리에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안 좋은 거, 이것은 이렇게 안 좋은 거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나쁜 거야 라고 깊이 생각하는 힘, 숙고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없어진다는 건 뭐야? 소유의 윗닦아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출리의 윗닦아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요거는 나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지 않는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게 이렇게 떠오르면 출리의 윗닦아가 떠올랐다 하면 이게 100점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 떠오르는 상태로 두면 몸이 피곤해져. 그러면 마음이 삼매로부터 멀어져.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또한 가라앉히고 삼매로 이어져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말해주죠. 어쨌든 이제 19번 경은 바로요, 윗닦아 요 자리를 직접 지시해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한쪽 부분은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생겨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계속 생겨나게 하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방해가 된다 해서 그것 또한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초선이 뭐죠? 초선이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잖아. 윗닦아 윗자라 있으면 소유의 윗닦아, 이런 윗닦아가 있는 삼매인가? 아니죠. 이게 다 가라앉은 이런 윗닦아가 존재하는 상태가 초선. 그런가 하면 무심유사를 거쳐서 제2선에 가면 무심무사, 윗닦아 윗자라가 다 가라앉은 이런 상태가 되죠. 그때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과정이 진행된다. 뭐 이런 그 경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번 경은 하여간 요 윗닦아라는 요 한 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18번, 19번 경이 이어진다면 이제 오늘은 오늘 주제가 뭐 그래요. 윗닦아 산타나 숫땅에서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 이렇게 경 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좀 요 그림을 놓고 볼 때 조금 넓은 영역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인식이라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안입이 훨씬 의가 색, 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이 내입처, 외입처 둘만이 인식을 하나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식한다라는 요 자리 위자나티, 뭐 그냥 1차 인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1차 인식은 안입이 설신의 6 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 외입처를 인식하는데,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단만한다 부분이 우리가 이 얘기는 자주 하죠.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객관에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요 점이죠. 그래서 6내입처가 하나의 공동 주관이라면 또 하나의 공동 주관이 바로 행위로부터 오는 참담, 라가 해서 욕탐 이래 되는 거죠. 이 참다라가 욕탐이 뭐예요? 참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라가 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탐진시죠. 관심이 행위 영역에서 관심이 작은 순환고리로 순환해가지고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관심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따가로부터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 실려오다 보니까 행위 영역에서 함께하는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참다를 욕이라고 번역했고 라가 탐해서 욕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뭐 참다는 관심 이러는데 이 욕탐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욕탐이 이제 하여간 한자 한문인데 우리말로 요 욕탐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 기억하시나요? 이 욕탐. 이 욕탐이라는 게 관심은 관심이요. 근데 어떤 관심이지? 탐진치 때문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욕탐을 얼마 전부터 우리가 지나친 욕탐, 지나친 관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욕탐, 지나친 관심이 1차 인식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식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경들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안식이 생긴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때 연하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빠띠자 사무빤나라고 했어. 빠띠자라는 말로 해서 이제 그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안일이 설신의는 단수로 나오죠. 그런데 색성향 미적법은 복수로 나온다고. 색들 내지 법들 이래가지고 외입처, 육외입처는 이게 뭐 약간 요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부 자리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안도 색도 다 내 안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게 참 적절할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복수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꿰뚫음경 이런 경들에 의하면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욕함을 제어한다. 라고 세상에 있는 거를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이거 사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입처, 외입처 이 부분이 다 밖에 그러니까 외입처라는 것이 밖에 실체하는 게 아니고 유식에서 말하듯이 유식무경 하듯이 마음이 투사해낸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삶을 설명한다 하면 그야말로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자세히 봐야 되는 게 경은 색성향 미촉법을 복수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있는 거요. 여기에만 해도 지금 오늘 우리 정말 아직 우리가 인사도 못 나눴지만
새로운 법원님 한 분이 공부를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법회 자리가 모처럼 네 명의 법부님이 함께하는 큰 법회가 되어버렸어. 반갑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색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그 중에 법부님들 숫자만 해도 4라고 하는 복수로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밖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투사해낸 거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뭐 이게 뭐 이제 유식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의 설명하고는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들 내지 법들이라고 하는 실제하고 있는 색성향 미총 여기까지는 물질이어서 그죠? 물질이어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지 내 마음이 투영해낸 거 아닌 거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안과 색을 연하여 그러니까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때 바꿔보니 안과 색들을 어떻게 연해가지고 안식이 생기죠? 인식. 그게 인식이지. 인식해서 생기지. 근데 어떤 인식을 해서 안식이 생겨나는 것을 안과 색들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까? 자의 좋죠. 자의라는 게 바로 이렇게 주목하는 거잖아. 그지?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안입이 설신의가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 하는 거 뭐 이런 부분까지는 그냥 좀 덮어두고 가되 어쨌든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을 주목해서 대상화하느냐 이게 자의 만하실까 알아? 자의라고. 그래 자의라는 이 개념이 연해서 안식을 만들지.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지. 자의 앞에 뭐가 열이 자기 비열이 그렇지. 자의 앞에 열이냐 아니면 비열이냐 이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열이 비열이는 뭐 이치에 맞게 하느냐 이치에 맞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건 무슨 얘기야? 참나가 탐진치 싣고 오느냐 안 싣고 오느냐 이게 맞느냐. 그래. 그러면 자의라는 말 자체로는 안과 색이냐 설과 미냐 이렇게 대상을 붙잡아서 요 대상을 주목하자라는 거라면 이제 이 대상을 주목해서 자의해가지고 아는데 아는 거기에서 어떤 질적인 삶 그죠? 어떻게 아느냐 이거 아주 사실과 괴리된 전혀 거짓된 방법으로 알 것이냐 사실 그대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대로의 시각으로 주목해서 바르게 알 거냐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잖아. 진짜 법부님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산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좀 잘 살아야겠다.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 바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 삶이 낮은 수준으로 사라질까? 높은 수준으로 사라질까? 이게 결정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바꿔보니 그게 바로 욕탐이라는 거죠. 이게 이 욕탐이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게 인식작용은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주관이 참 함께한다. 요거잖아. 그래가지고 6네이처가 6웨이처를 인식하는 요 자리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거죠. 바로 참가라가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왔어. 이 관심이 탐진치 때문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 한마디로 보군요. 지나친 관심, 욕탐이 딱 참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욕탐이 참여를 하면 비열이 작용해요. 1번 육내입처를 붙잡아가지고 비열이 작용해야 된다고. 2번 A처를 붙잡아서 이미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 2번 육외입처를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색들 내지 색성향 미적 법들 이렇게 육외입처는 부처님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결코 법우님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이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이거 아니요. 그거 마음이 투사해는 거지. 사실은 이거 없는 거요. 이렇게 부처님 말하지 않는다고. 그게 색들이고 법들인 육외입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 주목해가지고 대상을 딱 선택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바로 욕함, 지나친 관심에 의해서 보는 자인 육내입처는 비열이 작용하게 하고 보이는 거인 대상에 대해서는 그 상태를 바꿔버리잖아. 왜곡하죠. 그 왜곡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니미따라고. 요 니미따를 중국 사람들이 서로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요 상하고 다른 거예요. 이 상은 산자요. 이게 금강경에서 구마라집 스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이상자를 쓰고 현장 스님은 거기에서 이상자를 썼다고. 근데 금강경이야 원래 그 산스크리트 원어니까 빨리 원어하고는 또 이제 다르지만 산스크리트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산지은야난가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하고 산스크리트가 조금 달라. 산야가 산스크리트 원어는 산즈냐난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건 조금 달라. 그런데 어쨌든 이걸 쓰는 거야. 원어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맞지. 구마라집 스님이 이 번역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게 그게 확고하기가 얼마나 확고하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구마라집 스님은 이 말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번역하는 사람의 그저 타당한 자세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이 상과 이 상이 달라. 그래서 요 자리에 니미따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돼요? 루파 니미따, 색상 내지 담마 니미따, 법상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죠. 니미따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겨나. 근데 이거를 이제 방금 박고부님 말씀하셨지만 왜 이 자리를 니미따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경에서 루파 니미따 내지 담마 니미따라는 색성향 미촉의 니미따 상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오는 가운데에 이제 맞지마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죠. 거기서 분명한 답을 주잖아.
니미따,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그래준다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초 복수 형태로 있는 이런 구체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것이 인식 과정의 작의 대상이 되면 보는 자도 비열이 작의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잘못 보지만 대상조차도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탐진치 때문에 왜곡된 변질된 상태로 돼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이때 그러면 색상 루파니미따 이 색상은 바키에라는 색상, 그러니까 바키에 버부님은 바키에의 상 이런 리미따 상태로 존재하나요? 아니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바키에 버부님은 외입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식의 원래의 대상의 측면에서는 바키에라는 하나의 존재로 있어. 바키에 버부님이 원래 없는데 내가 마음에서 투사해낸 거요? 이런 창조주적인 어떤 삶? 이거 아니라고. 버부님 분명히 있다고. 근데 내가 버부님을 보았을 때에 내가 나한테 인식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뭐 박버부님이 그대로 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박버부님이라는 색 외입처라는 구체적 존재를 욕탐이 참여해가지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박버부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해피스님의 눈으로 박버부님의 니미타를 보고서 여기서 안식이 생겨나는 거죠. 이 안식이 뭐예요? 박버부님이다 라고 아는 마음이잖아. 그죠? 그럴 때에 이런 색상 내지 법상 니미타라고 하는 이거는 구체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인식의 과정에서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왜곡된 아니 뭐 왜곡되는 뭐 맞는데 표현을 못하겠는 게 구체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이제 뭐 표상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미지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요건 다른 거야, 그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법회에서 내입조도 외입조도 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글쎄, 좀 동의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랑 연결해 보자면, 그러니까 외입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거야. 뭐 내 안에 있고, 뭐 또 좀 능력이 좋아지면 남한테 있는 법도 볼 수 있겠고, 뭐 이래 되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하고 인식 과정에서 여기에 자의 되어가지고 자의 된 대상의 욕탐에 의해서 탐진치가 왜곡한, 그래서 그것의 표상 이미지 상태로 내가 인식해드리는 이거하고의 차이를 봐야 되죠. 그래서 외입처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교리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것에 니미타라고 하는 상태로 내 안에서 인식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내 생각엔 건 타당할 것 같아. 박고부님, 요게 타당하겠죠? 다만한도 부부님,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은 뭐 좀 설표현이 잘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니미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실제로 식을 생겨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겨난 거. 그래서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해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한다. 삼사화합. 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거 삼사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촉이다. 이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오는 거야.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아함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나요? 경은 분명히 내입처, 외입처, 식이 삼사화합한다라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아함에서 그렇게 했다고 들은 것 같아. 이래 되면 이거는 내입처, 외입처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암경고 돼가지고 대성경의 전말에서 그렇지. 근경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인식 주관인 나하고 인식 객관인 외입처 대상하고 그것에 대한 탐진치가 작용된 니미타하고 이런 그 인식의 과정에서 내입처가 무언지 모르는 거예요. 내입처가 그러니까 누적된 식, 지난 삶에 누적된 것인 식과 몸이 함께한 인식 주관인, 그죠? 몸 혼자 인식할 수 없고 마음 혼자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이 개념을 근경식 삼사합이라고 하는 순간 그 개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사실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경식 삼사화합이라는 이런 이해는 빨리 고쳐져야 돼요. 최소한 니까야는 그렇게 말해줘. 원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요. 원어 자체가 다르고. 떠나고 인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내입처가 무엇다, 어떻게 생겨나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들이 설명을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인 변화된 나의 모습, 내가 생겨나고 그것과 관련해서 안입이 설신의에 대해서 이게 이전의 업이다. 아니 사실은 이런 개념 빼놓고 안입이 설신의라는 이 인식 주관을 이전의 업이 그거다라고 말하면 부처님이 거짓말하는 거는 아닐 텐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사부니까야가 꿰어져가지고 답을 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려내면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이다. 누적된 식이고 그래서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면 요 식은 출산된 식, 누적된 거 아니죠? 이것이 한순간 살고 행위의 결과로 머물면 이전에 누적된 곳에 더해져 가지고 삶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게 연기된 식이고 이게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이게 윤회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해석인 거죠. 일단 그런 부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건 근경식 삼사합이라는 이건 아함으로부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되어서 전승되는 거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니까야로 공부를 해야 하는 타당성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뭔가 이 니미타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 니미타가 생겨나는 측면으로 보면 외입처가 공동주관인 욕탐이
탐진치로 왔기 때문에 왜곡된 거야. 그래서 뭐 왜곡된 데다가 이제 어떤 뭐 표상, 이미지 이런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왜곡된 표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건데 이 니미타가 쓰임새는 뭐지? 박법부님, 이 안식이 박법부님을 여러 사람이 보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왜 보는 사람마다 달리 볼까? 이미 따라 되니까.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다 욕탐의 질이 다르니까 변질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보는 거지. 그러면 니미타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는 그렇게 생겼지만 쓰임새는 뭐냐? 라고 하면 니미타가 구체적인 대상이 되어가지고 식을 만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이건 외입처에 대한 알미야. 근데 이 외입처가 그대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관에 의해서 니미타가 되어가지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니미타는 식을 만드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박바우님, 내가 지금 왜 니미타가 식을 만드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제 인식 과정 전반을 알아야 되고 그거보다 이 딱가 안에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식이 생겨나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안에 상과 함께 인식을 하잖아? 그러면 뭐 무명 탐진 해가지고 심이 생겨나잖아. 그죠? 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니미타를 말하자 그러면 니미타에 대한 또 하나의 뭐가 있잖아. 자, 여기서 식을 만드는 거를 니미타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내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기 위한 대상이 니미타예요. 그런데 마음이 식만 있는 게 아니고 심도 있고 의도 있잖아. 근데 의야 뭐 조금 이제 경우가 다른 약간 인식하는 식과 행위하는 심을 놓고 두 개가 몸과 함께하면 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식이 생겨나기 위한 대상이 니미타라면 심도 생겨나는 거니까 이 심도 생겨나는 과정이 있잖아. 심상. 그래? 그러면 뒷다싸 심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야? 여기는 수가 하나 인식 객관이죠. 거기에 출산된 식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과 상은 주관이고 객관인 거는 수잖아. 여기서도 내입처와 욕탐 두 객관 말고 외입처의 변질 상태를 니미타라고 했잖아. 대상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가 심을 만드는 대상인 거예요. 수를 대상으로 식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해가지고 심이 생겨난다고.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대상이 뭐예요? 수라고. 그죠? 수를 대상으로 해서 생겨난 거야. 그런데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 대상의 공동주관에 의한 상태, 요거를 니미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가 생겨나기 위한 그 대상의 상태도 니미타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니미타가 있을 텐데, 이 니미타가 식이 생겨나는 니미타하고 심이 생겨나는 니미타는 또 구별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식이 생겨나는 게 뭐 기준이지.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게 니미따요. 그 대상이 되는 게 니미따요. 그런데 이와는 좀 차별적으로 심이라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 요거는 어쨌든 다른 거니까 구분은 해줘야겠는데 그냥 니미따는 이렇게 표면에서 먼저 써버렸다면 심을 만드는 데는 차이 있게 다른 표현을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래, 심이 찢다니까 아싸. 찢다싸 입니다. 니미따 심상. 심의 상이야. 그런데 그냥 뭐 심상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이해되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기능을 단속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기능을 단속한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정형된 상태가 나와요?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상을 붙잡지 않고가 뭐예요? 안으로 색을 보면서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색상, 니미따를 붙잡지 않는다. 니미따라는 상태로 붙잡힌 것이 식을 만들기, 식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인식한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탐진치의 영향을 배제해라. 이 얘기고, 이어서 안우부얀자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그 메커니즘적 해석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번역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세계 불교가 이걸 해석하기를 세상, 예를 들어서 박보부님을 딱 보면 박보부님인 줄 알잖아. 이 니미따야. 박보부님이란 니미따인데 박보부님을 잘 들여다보면 눈이 이렇고 코가 이렇고 코가 이렇게 어떡하니 이쁘구나. 뭐 이렇게 전체적인 표상 니미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분상 세상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 지금 경들이 뭐 구격이든 영역이든 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은 아누부얀자나 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그런 세세함 이런 의미보다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뒤따라오는 거야. 이어지는 거, 뒤따르는 거. 그러면 이 이어진다, 뒤따른다 라고 하는 거를 니미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식이 생겨나기 위한 대상으로의 니미따가 있는가 하면 심이 생겨나기 위한 대상으로의 찌따싸 니미따, 수에 대한 거 이것도 있더라. 이런 그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해하게 되면 상을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니미따 붙잡지 마라. 그리고 아노부얀자라. 뒤따라오는 거 붙잡지 마라. 뒤따라오는 거 뭐? 심이 생겨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 수를 붙잡지 마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의 단속이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렇게 늘 번역을 하죠. 뒤따라오는 거 괄호 수 이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상을 붙잡지 마라, 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그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니미따 그리고 찌따사 니미따 상과 신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일단 좀 그 예비 과정 90분 수업에 60분을 써버렸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래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18번 경에서는 윗다가에서 빡반자로
그리고 돌아와서 빠빤자 산냐 상카 이 얘기가 되었다면 19번 경에서는 그 윗닦아를 놓고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그리고 20번 경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윗닦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 윗닦아가 행위의 시작이야. 행위를 출발적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에 의해서 인식이 그죠? 행위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누적되어 가지고 유외입초라는 인식 주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이 잠재되어 가지고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하면 당연히 행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겠죠? 윗닦아가 이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윗닦아가 어떤 윗닦아냐? 소유, 분노, 폭력 어떤 윗닦아냐? 어떤 탐진치를 싣고 윗닦아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인식은 니미따라고 하는 요 니미따의 질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린 교재 두 번째 교재에 보면 두 장을 넘겨 보면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한 거에 요약이라고 한 것에서 두 장을 넘겨 보면 3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 니미따의 개괄적 이해에서 탐진치가 만든 것 요런 이제 교재에 있어요. 그때 이건 우리 수업 보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금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렇더라. 그런데 이제 보면 제일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요. 이렇게 고멸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니미따로는 사마타 니미따, 그침의 상, 아부야카 니미따, 산란함이 없는 상, 아수바 니미따, 부정의 상, 우페카 니미따, 평정의 상, 오바사 니미따, 광명의 상, 빠카하 니미따, 노력의 상, 빠짜웨카나 니미따, 반죽의 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 빠띠가 니미따, 저항의 상, 수바 니미따, 깨끗함의 상 등도 외입처의 왜곡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의 니미따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니미따라는 것이 안과 색의 이 관계에서 보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겨나는데 이 색의 왜곡 상태가 색상이잖아. 요거는 이렇게 요 관계로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6종류의 몸통을 말해주는 니미따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말했지만 박보부님을 보고 왜 다 달리 봐? 보는 사람마다 질이 다른 거잖아. 이런 질적 차이를 말해주는 니미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니까야 전체적으로 보면 니미따라는 이 말은 이런 그 색상 내지 법상으로 나오는 건 많지 않아요. 몇 개 경이 안 돼. 몇 개 경이 안 돼도 우리가 이건 요 자리가 지시되는 거는 경 하나만 있어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 니미따가 어떤 복합된 형태로 나타날 때는 지금 이제 쭉 읽어드렸지만 그 니미따가 사실 상수멸 또는 아니미따에서 무상산매 뭐 이렇게 그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기 이전은 아무리 높은 수행자라 그래도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잖아. 요만큼이라도 탐진치가 있으면 상이라고, 니미따라고. 그럴 때에 이런 이제 그 왜곡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니미따가 가지지만, 그러나 깨달음
수행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는 수행의 한 측면으로 나타날 때는 아직은 리밋하지만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아직은 리밋하지만 그 리밋다의 질적 수준이 사마타 리밋다라고 하면 사마타적인 접근이 되고 있는 리밋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왜곡해서 보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니미타가 질적인 복합 상태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요. 그 부분, 그러니까 니미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넘어가고. 자, 지금부터 좀 서둘러 가지고 경을 보겠습니다. 자, 경입니다. 위닦가 산타나 숙당 맞지마니까야 20 생각 떠오름의 구성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높은 심을 닦는 비구는 5가지 상을 때맞춰 사고해야 한다. 어떤 5가지인가? 자, 경이 이제 첫 마디로 내놓는 게 뭐냐 하면 니미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미타라는 개념을 모르고 이 경에 접근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18번 경이 이랬다. 19번 경이 이렇다. 20번 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니미타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위닦가를 주제로 하는 경이 이렇게 주제가 확장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측면 때문에 지금 1시간 걸려서 위닦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주제는 높은 심, 마음을 닦는 비구는 5가지 니미따를 때맞춰 사고해야 한다. 뭐 사고해야 한다 해도 되고 뭐 자의해야 한다. 마찬가지가 되죠. 똑같은 원어를 쓰니까. 자, 요 상태에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게 이건 그냥 참고만 하고 가면 되는데요. 높은 심을 닦는 비구라는 요 표현이 아디찌따 마누 유떼나 비쿠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아디찌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디찌따에서 심이고 요게 이제 높은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디찌따라고 하면 요 말이 박고은님 이 말이 교리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삼학? 그렇죠. 삼학? 우리가 보통 삼학이라고 하면 삼학을 개정해 삼학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경은 삼학을 개정해라고 표현하지 않죠. 사실은 개정해는 3가지 무더기, 그래서 삼온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삼학은 아디, 실라, 시카띠, 시카, 아디, 찌따, 시카, 아디, 빠냐, 시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보통 정상계학, 계지만 아디라고 하는 이제 높다라는 말이 적두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계학, 정상심학, 정상해학 이래가지고 3가지 공부라는 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상 빼면 계학, 심학, 해학이라. 이럴 때 계학은 계의 무더기를 공부하는 거 닦는 거야. 심학은 정의 무더기를 공부하는 거 닦는 거야. 그리고 해학이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것도 뭐 쉽게 개정의 사막이라고 말하지만 경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공부라는 개념으로는 이렇게 증상, 개합, 심화, 개합. 그리고 그 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온, 정온, 해온. 세 가지 무더기. 자, 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 이제 함께 요약된 것 중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약이라는 자료에서 한 장을 넘기면 안구 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0번 세 가지로 구성된 공부경 1번 비구들이요 이런 세 가지 공부가 있다. 어떤 셋인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이다. 비구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죠? 그런데 무엇이 높은 계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고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 작은 결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받아들인 뒤 학습 계목들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계학은 계를 닦는 거야. 이어서 비구들이요. 무엇이 높은 심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 벗어나서 초선을 성취해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 머문다.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하니까 심학이 뭐예요?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네 가지 선을 닦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선이 뭐죠?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바로 이거잖아. 삼마사마디. 그죠? 그러니까 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온, 삼매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에서도 아무 삼매. 우리가 삼매를 그렇게 구분하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는 바른 삼매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삼매는 삿된 삼매. 이게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내용이잖아. 그럴 때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가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이건 뭐 8정도의 정정의 정의사항이잖아. 그러니까 심학이 마음을 닦는 공부요. 근데 그 마음 닦는 공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8정도의 바른 삼매 네 가지 선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선이라는 이 자체가 바른 삼매거든. 그러니까 삼매의 무더기 중에서 바른 삼매,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를 닦는 것이 심학이요. 그리고 계학은 이제 해학 맨 밑에 보면 무엇이 높은 해의 공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높은 해의 공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학은 계학, 심학, 해학이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계정의 삼원이다. 요런 교리적 체계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사실은 너무 많은 경우에 그냥 그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적절하지 않다. 이거 뭐 근경식 삼사학 이렇게 말하는 거나 거의 유사하게 그 번역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승의 과정이 설하신 그대로 빨리 원어 그대로 전승된 이 공부하고 그 전승에서 산스크리트로 갔다가 다시 한문으로 번역된 이런 전승의 과정에서 생겨난 번역의 오류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경을 읽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한 가지만 좀 읽어보기로 할게요.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상으로 와서 그 상을 자의하는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여기서 관심을 동반하고 진, 치를 동반하는 거 뭐죠? 찬다, 관심이 탐진시를 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부분을 탐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이 온다라고 하면 탐을 싣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요 얘기는 탐진치를 동반하는 요렇게 그 의미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윗닦아가 떠오른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그 상과는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관심과 진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 여기서 이제 요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 와서 그 상을 자의하는 요 얘기, 요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상으로 와서 그 상을 자의하는 비구에게 했거든. 상으로 온다라는 게 뭐죠? 지금 이제 우리가 윗닦아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 윗닦아가 여기 있는데 상으로 와서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뭐예요? 윗닦아로부터 시작하는 이 행위가 찬다에 실려가지고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에 참여를 하면 니미따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행위가 윗닦아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니미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래요. 니미땅 아감마라고 해서 요 아감마라는 게 아가짜띠 오다라는 말에 절대체 이런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온 뒤에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요점적으로는 윗닦아가 여기 행위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윗닦아가 니미따까지 온 거예요. 이 표현은 이런 메커니즘적 설명이 아니고 어떻게 니미따에 왔다라는 말을 설명하겠어, 그죠? 요렇게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상으로 와서 그 상을 자의하는 비구에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의하는 거지. 자의하는 비구에게 관심과 진과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때 이렇게 이제 니미따를 와가지고 이게 돌아오면 이 니미따가, 그러니까 여기서 니미따에 자의를 하니까 이어지는 과정에서 따까를 거쳐가지고 니미따가 떠오르겠죠. 근데 이 니미따가 어떤 상태로 떠오르냐 하니 관심과 진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상태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 구조로 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이 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앞선 과정들 때문에 니미따가 떠오르는데 이 니미따가 관심과 진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니미따로 떠오르면, 달리 말하면 19번식으로 말하면 뭐죠? 소유, 분노, 폭력의 밑닦아가 떠오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19번에서는 이렇게 떠오르면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숙고하면서 해결하라 이랬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요 밑닦아가 이런 안 좋은 상태로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떠오르면 어떻게 그 윗닦아의 상황에 대처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악하고 불선한 이 니미따가, 대상이 되는 니미따가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 왔을 때 그 상의 문제가 일에 있어서 불선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의해라.
자그해라. 뭐예요? 대상을 바꾸라 이거지.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순환되는 삶의 과정에서 악하고 불선한 윗다가가 떠올라.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행위가 시작돼. 안 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첫째로 대상을 바꿔. 요 얘기예요. 대상을 바꿔. 그래서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그해하는 자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마음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여기서 지금 보면 삼매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요 보면 우리 그 요약한 데 볼게요. 요약한 데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주제라고 했고 거기서 세 가지 공부 방금 설명했고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즉 아디실라시카, 아디찌따시카, 아디빤냐시카가 있는데 그 중에 시카, 공부라는 단어 대신에 지금 경에서는 아디찌따, 아누유따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실천 이렇게 보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심을 닦는 요 말은 요게 지금 나온 거야 이 경에. 그런데 높은 계를 닦는, 그러니까 아디실라마누유따 이런 말은 경에 안 나와. 높은 지혜를 닦는 이 말도 안 나와. 오직 공부로는 계심해 세 가지 공부가 있는데 이제 수행자를 놓고 닦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개와 해를 직접 요 아누유따라는 단어로 표현 안 하고 오직 심을 닦는 자 요 표현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렸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딱 세 개의 경이 있어. 그 세 개의 경이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맞지마니까요 20번 경이 이 주제를 말하고 세 장을 넘기면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02번 흙을 씻는 사람 경이 있어요. 이제 요 경이 바꿔보니 우리 이 경은 많이 얘기하죠. 수행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인데 이 경에서 이렇게 높은 심을 닦는 자 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두 장, 세 장을 더 넘기면 103번 상경인데 요건 제목이 아예 니미타 숫다야. 이 니미타 숫다에서도 동일하게 아디찌따 마누유떼나 비쿠나라고 해서 높은 심을 닦는 비구는 해서 니미타와 관련한 중요한 설명을 하거든요. 요 이야기 이렇게 그냥 세 개의 경에서 높은 심을 닦는 자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만 설명한 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경은 일단 좀 덮어두고 요 요약본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약본 이제 중간에 생각의 방법의 길에 숙련되는 방법이라고 적었고요. 그래서 1번 어떤 상으로 와서 그 상을 자그해하는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지금 보는 거예요. 1.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그해야 한다. 그러면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버려지고 사라진다. 요거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요거. 그러면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근데 요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악하고 불선한 윗다가가 버려진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진정돼가지고 삼매에 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경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그냥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표현을 쓰는 거야. 높은 심을 닦는 비구. 5가지 니미따를 때맞춰 사고해야 한다 했는데 그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하면 높은 심을 닦는 비구. 근데 여기서 높은 심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를 닦는. 그렇다고 이게 삼매 들기 이전은 아닌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삼매를 닦는다라고 할 때는 시작해서 4년초 수행으로 시작해서 삼매에 가는 과정 포함해가지고 그 삼매가 사선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로 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경 자체가 높은 심을 닦는 비구 해서 바른 삼매로서 즉 말하자면 8정도를 닦는 거죠. 8정도의 정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른 삼매를 닦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수행의 과정에 이렇게 악하고 불선한 니미따가 떠오르면 어떡하라고? 그 부분을 지금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은. 그러기 때문에 악하고 불선한 미따가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이렇게 진정되어 가지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틀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참 어찌 보면 부처님이 친절해요. 그냥 이렇게 대상을 바꿔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부처님은 친절하게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대상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선한 니미따로 대상을 바꿨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삼매에 들지 못하고 계속 악한 불선법, 악한 불선의 미따가가 떠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1단계로 안 되면 2단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2단계가 뭔가요? 그 상과는 다른 선을 동반하는 상을 자거하는 여기 1번의 결과죠. 그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들의 위험을 이렇게 이 생각은 불선이고 이렇게 이 생각은 여기서 생각이 니미따를 그냥 생각 떠오름 요거 줄여가지고 생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는 니미따가 아니고 윗닦아 얘기야. 이렇게 이 생각 윗닦아는 불선이고 이렇게 이 생각은 비난받을 만하고 이렇게 이 생각의 보는 고다라고 살펴야 한다. 19번 경에서 뭐 했어요? 나도 외치고 너도 외치고 둘모들을 외친다. 이렇게 숙고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2단계로 가르쳐주는 게 이거 불선이요. 비난받을 거요. 이 생각에 보는 괴로움이요. 이렇게 살펴라. 그러면 버려지고 사라진다. 삼매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2단계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올라 해결이 안 돼. 그러면 3단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3단계 뭔가요? 그 생각들의 위험을 살피는 그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끈질기게 떠오르면 그 생각들에게 사띠 안음과 자그의 안음을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삼매에 든다. 자, 이때 사실은요 사띠와 마나시까라라는 걸 놓고 아사띠, 아마나시까라라고 해서 부정 두 개를 각각 부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그하지 말라라는 말은 뭔지 알겠는데 사띠하지 말라? 아사띠? 사띠 없음 이 얘기는 뭔가? 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경에서 뒤에 보면 이제 비유를 말해주는데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눈 감아버리지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사띠가 뭐요? 사띠가 눈뜸이잖아. 지혜는 불을 비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 눈을 감아야 돼. 사띠해서 그 상황을 발견하지 말고
요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좀 어려워. 그런데 요 삿디 안음과 작의 안음이 니카에 전체적으로 딱 두 번 나타나요. 한 번은 이 경이고 또 하나의 경이 요 오늘 같이 드린 경이야. 한 장짜리 경이 있어요. 예. 요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다소세 모음의 161번 노여움의 제거 경 1번인데 5가지 노여움의 제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 중간에 보면 7번째 줄인가요? 그 쭉 내려가면서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 노여움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해 삿디하지 않고 작의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를 관심을 배제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딱 요 두 개의 경에서만 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표현은 그대로 대상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건 나쁜 거요라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 마음의 눈을 감아버려. 거기에 주목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이런 요게 두 개의 경에서 이런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래도 안 되면 4단계를 가르쳐줘. 그 생각들에게 삿디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을 동반하고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들에게 생각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해야 한다. 그러면 벌어지고 삼매해든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4번째로 알려주는 요 방법이 경의 제목인 거예요. 윗닦아의 구성경. 자, 요 부분은 간략하게만 볼게요. 우리 경에서 보면 경의 5페이지. 자, 경의 5페이지 보면 만약 비구들이요 그 생각들에게 삿디 안음과 작의 안음을 실행하는 그 비구에게 관심과 진과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비구들이요 그 비구는 그 생각들에게 생각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해야 한다. 그 생각들에게 생각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에게 관심과 진과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삼매에 든다. 그리고 밑에 예를 들면 이제 요거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급히 갈 것이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급히 가는가? 나는 천천히 가야겠다. 이거 뭐예요? 급히 가는 사람이 내가 왜 급히 가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다들 급히 간다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명한 사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잠깐 내가 아주 급히 가고 있네. 근데 내가 왜 급히 가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삿디가 뭐라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잖아. 내가 지금 왜 가는지도 모르고 급히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해내야죠. 그리고는 내가 왜 가지? 그럴 필요가 없네. 왜 이렇게 급히 가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라고 나의 현재 상황을 제어하는 거야. 어떻게? 나는 왜 급히 가는가? 나는 천천히 가야겠다. 그는 천천히 갈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왜 천천히 가는가? 나는 서야겠다. 천천히 가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보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라도 갈 필요가 있나?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서야겠다 라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나는 왜 서 있지? 앉아야겠어. 그럼 급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섰다. 이제 앉았다. 이게 뭐예요? 차츰차츰 행위를 흔들림을
낮춰가고 있는 거죠. 가라앉혀가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왜 앉아 있는가? 나는 누워야겠다. 그는 누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그 사람은 각각의 거친 자세를 피한 뒤에 각각의 미세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만약 그 생각들에게 뭐 이러하면 이러한다. 삼매에 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번째로 제시된 방법은 그죠? 정확히 보아라. 그래가지고 왜 필요하지 않은 만큼 그렇게 서둘러 움직이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느냐? 보아가지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라앉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경의 제목을 보통 이 경이 윗닦아를 가라앉힌 경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 타당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윗닦아의 구성경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이건 단어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 라는 거고, 그렇게 또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윗닦아가 순환되어 오잖아요. 그럴 때 내 상태를 보고 왜 내가 이러지? 라고 사유하는 거예요. 이 사유의 과정이 돌아와. 그러면 또 사유해가지고 또 돌아와.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순환 구조적으로 내 상태를 잘 보면 이 삶의 구성 상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좀 메커니즘적으로 삶 전체를 행위와 인식의 이 순환 구조적으로 이 윗닦아의 문제에 접근을 하면 이렇게 그 행위를, 움직임을,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하여간 뭐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요약해서 보는 거죠. 그 생각들에게 생각의 형성작용의 구성을 사고하는 그 비구에게 관심을 동반하고 진과 치를 동반하는 악하고 불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4단계 방법을 다 적용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떠오르면 마지막 방법이 끝장내자 하는 거지 뭐. 이와 이를 맞대고 혀와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심으로 심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려야 한다. 우리 저도 출가 전에 이제 절에 다니면 때때로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참선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참선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요? 할 때 혀로 입천장을 살짝 받치고 요런 참선하는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어쨌든 이와 이를 맞대고 하면서 혀로 입천장을 밀어 올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만사지쳐놓고 4단계로 노력을 해봐도 이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가 해결이 안 되면 만사지쳐놓고 하고 억눌러서 어쨌든 그 악하고 불선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요렇게 하는 거고, 그 이제 마지막 별표 적어준 건 뭐냐 하면 요 표현 이와 이를 맞대고 내지 태워버려야 함 요게 3개의 경에서도 발견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 하면 부처님 그 깨달음 전에 고행하는 시절 있죠. 부처님 고행하는 그 과정에서 요 표현 이렇게 고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3개의 경에서 나타나요. 그거 표시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5단계로 해가지고 이 윗닦아를 제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생각의 방법의 길에 숙련된 자라고 불린다. 원하는 생각은 떠올릴 것이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가래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자기와의 다른 관점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깨달았다. 완성됐다.
네, 이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그 경이 이제 요 5단계마다 비율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경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요일 날 우리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